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인 상용차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판매량 감소에 시달리던 군산의 타타 대우 상용차가 직원을 줄였습니다. 이달 초 110명의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통해 직장을 떠났는데요. 버텨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비관적 전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대차 전주 공장도 생산 물량이 줄면서 인력 전환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점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용차 산업의 위기는 지역 경제 침체와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전북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상용차 산업의 위기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를 극복할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는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상용차 산업이 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본격적인 좀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나 또 상용차 산업이 전라북도 경제, 전라북도 수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 상황이랄까요? 그리고 위상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전라북도는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상당히 그 전라북도 전체 경제의 한때는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GM이 이제 승용차를 생산했었는데 가장 많이 생산한 시절에는 이제 25만 대 이상을 생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GM이 폐쇄되면서 남은 것은 이제 현대, 전주의 현대하고 이제 군산의 타타 두 개가 남았는데 이제 두 개가 중대형 상용차를 이제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요 두 군데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산 그 상용차의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 한국 산업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상용차 자체가 지금 2015년이 우리나라가 한 40만 대 정도 넘게 생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게 이제 한 33만 대 정도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과 전주도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타도 2014년도에 이제 10,000대 이상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3,740대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이제 그 이하로 밑돌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한 3,4,000대를 가지고 우리가 중견 기업을 유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 산업에서 그렇게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용차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 경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의 산업 가운데 이 자동차 산업, 그 중에서도 이제 상용차 산업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전라북도의 그 주력 특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GM 군산 공장이 있을 때 전라북도 그 자동차 생산액이 이 제조업 생산액의 40%까지 점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용 측면에서 보면 그 중요성이 또 매우 높죠.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고용의 비중이 제조업 전체 고용의 한 23% 정도까지 이렇게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용차 산업을 보게 되면 전라북도 그 자동차 산업 가운데 60% 이상이 과거에 상용차 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GM 대우가 그 폐쇄된 이후 현재는 이제 상용차 산업이 이제 전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상용차의 그 여러 생산 품목 가운데에서도 특히 트럭이 이 상용차 생산의 한 75%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상용차 가운데에서도 트럭 중심의 그러한 상용차 산업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전라북도가 상용차 부문에 있어서는 제일 특화된 그리고 산업이 집적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자동차 상용차 산업, 특히 그 트럭 부문, 중대형 상용차 부문에 있어서는 이 전라북도가 가장 산업이 집적된 중심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서 이제 그 상용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제1의 거점이다, 전국 제1의 거점이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자동차 산업 부문이 이 고용에서 23% 정도까지 차지를 했는데 또 양질의 고용을 제공하는 그런 산업 부문입니다. 타 산업 부문에 비해서 따라서 양질의 그런 노동력들이 23% 정도까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산업 부문의 침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비치면서 상당히 경제를 어둡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15년도에는 40만 대, 뭐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호황기였다고 봐야 되는데. 네, 우리 군산 지역을 보면은 옛날 GM이 있을 때 보면은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대우 자동차가 야근을 하고 하면은 시내가 아주 호황을 누립니다. 근데 뭐 노조 문제라든지 등등 하여튼 해가지고 생산이 조금 여의치 않을 때는 눈에 보일 정도로 시내 경기가 아주 축 늘어지고 있는 아주 그 자동차가 직접적인 역할을 상당히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전라북도가 중대형 상용차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이것이 좀 강점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 업체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강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모든 그것이 정치권에서 우선 관심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상용차 생산하는 게 없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로지 전라북도에 있는 여기서만 여론이 돼요. 저희들이 그 자동차의 일반적인 저기를 볼 때 상용차와 성용차로 나눠볼 수 있는데 성용차는 세계적으로 정말 뭐 규모나 기술 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상용차는 상당히 지금 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수출 지역만 봐도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것보다는 저 후진국으로 수출이 되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요 좁은 정치권에서 전국 단위의 상용차의 중요성, 상용차의 말하자면 개발을 하고 해야 된다는 이 여론을 확장시키는데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관심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R&D 뭐 이런 것들도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R&D 관계도 특히 GM이 철수하면서 저희들이 정부에 그냥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이 없으니까 해고를 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해고를 안 하고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R&D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 개발보다는 당장 양산에 적용될 수 있는 양산형 R&D를 좀 지원해 주면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유지할 수가 있고 개발이 끝나면 납품을 하면서 생산의 유지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R&D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용유지금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면은 훨씬 부담이 없는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이제 최근에 희망퇴직했던 타타 대우 상용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전에 GM 대우가 문을 닫고 사실상 이제 상용차 산업이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을 견인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명이 희망퇴직해서 5일자로 지금 회사를 떠났고요. 이게 이제 IMF 이후 20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저 그렇게 들었는데요. 100명이 넘는 직원을 희망퇴직 시킬 만큼 타타대우 상용차의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겁니까? 이제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GM이 이제 폐쇄될 때부터 시작해서 위기는 이미 찾아와가지고 계속 그 동안에도 이제 어렵게 타타에서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왔지만은 되게 격일제 근무를 한다든지 주 3일만 근무를 한다든지 하면서 힘겹게 그 2, 3년을 버티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시절 이제 잘 나갈 때는 한 2천여 명의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0명 이상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지금 110명을 다시 구조조정 또 했는데 원래 사측에서 계획했던 건 아마 250명 정도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직장을 잃는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노사가 원만하게 지금 이제 합의를 진행해서 조금 그 템포를 좀 늦춰서 한 반 정도를 이제 희망퇴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계속 희망퇴직을 이제 2차, 3차 계속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군산 지역 경제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그다음에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은 아까 그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 이게 이제 매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산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 다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큰데 그게 그 협력업체가 우리 이제 신현태 회장님처럼 이제 1차 협력업체, 2차, 3차까지 이렇게 계속 협력업체가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라북도가 이제 그 근간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근히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로 2차, 3차 희망퇴직 가능하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기업들도 미래를 대처하지 못한 이제 그런 뭔가 실수가 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전라북도가 이렇게 이제 그 상용차의 중심인데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하고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상태가 못 돼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볼보하고 스카니아 같이 이렇게 이제 A급 모델들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외제차는 계속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이제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은 이제 대당 1억 내지는 그 미만인 중국제 저가 상용차들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데가 이제 국산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데는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전기 버스 같은 거 이제 상용 차량이죠. 전기 버스 같은 것을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한 1억 정도 보조금 줍니다. 지자체에서 또 1억을 보조를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조금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한 2억 정도의 이제 이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제를 사게 되면은 거의 공짜에 이제 차 한 대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국내 지금 상용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나가야 되는데 그 R&D 자금은 못 구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국가의 보조금은 대개가 수입차인 저가 중국제들의 보조금이 가는 이런 셈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자국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전주 공장 상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생산량 감소로 2년 전에 한 300명 정도 전원 배치했고 올해도 40명을 이제 광주와 울산으로 이제 보낸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인력 감축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시간당 생산 대수를 최근에 노사 간에 8대에서 6대로 줄이기로 지금 합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현대차 전주 공장은 인력 감축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진석 교수님 보시기에 현대차 전주 공장 상황은 어떻다고 보세요? 예, 현주 현대차의 경우에도 아마 고용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경우에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능력이 연 10만 대 규모인데 현재 2019년에 4만 4천 대 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한 44% 정도밖에는 생산 설비를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때는 그러니까 2015년 6년 이때는 한 6만 3천 대에서 7천 대 이런 정도까지 이 생산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생산 물량이 크게 줄었고 그 다음에 전주 공장의 생산 능력, 생산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그 생산성의 문제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렇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그런 지역의 생산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인력 감축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특히 그 최근의 상황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용차 부문의 이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그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는 건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경기 침체.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그 수입차가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죠, 점유율이. 이것은 이제 특히 2018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경유차 배기가스 그 대출 규제인 EU6를 2018년부터 이제 적용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던 그런 유럽의 그 볼보나 스카니아와 같은 이런 업체들의 제품들이 이 상용차들이 이 국내 그 시장 진출하는데 상당히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차들의 그 비중이 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서 시장이 잠식이 이루어졌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함께 복합되면서 지금 그 상용차 시장 그 판매 대수가 이제 현대차나 타타 대우나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주 현대차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주 공장의 생산 제품의 시장이 이 성장하지 않는 한 생산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자꾸 이제 발굴을 해 나가니까요.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자리에는 이제 군산 자동차 부품 협의회 신현태 회장님 나와 계신데요. 자동차 업계 어려움 이제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신 회장님 보시기에 현재 상용차 산업 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2년 전에 사실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럽게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상당한 공경에 사실은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지역을 선포되고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가지고 2년 넘는 시간을 간신히 버텨온 게 사실입니다. 크게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보면은 1차 협력 업체와 2, 3차 협력업체로 갈려집니다. 네. GM 여파로 1차 협력업체들은 사실은 GM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창원하고 부평은 가동을 하기 때문에 1차 협력업체들은 그쪽 물량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2차, 3차 업체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군산만에 있는 아니면 전주, 전북에 있는 업체들은 일감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그동안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문을 닫지 않으려고 일부 업체들은 타 지역, 뭐 쌍용자동차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물량들을 일부 갖다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또 업체들은 가까이 있는 상용차 쪽에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연명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상용차가 지금 물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또다시 지금 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 체력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얼마를 버텨야 될지 기약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빠져든다 그러면은 업체들은 사실 앞날이 좀 막막한 상황이죠. 아유,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쨌든 현실로 드러난 부분, 체감하는 부분 모두 상용차 산업이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상용차 산업 위기가 왜 시작되는지 아까 이제 말씀하시면서 조금씩 나왔습니다만 그 원인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전주 공장은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문제고 생산량도 이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상용차 산업이 호황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다가 지금 이제 내리막길을 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느 기점으로 타격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또 얼마나 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뭐 구조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최 교수님. 그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세계 경제 자체를 이제 위축시키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제 영향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타타 대우 같으면 위기가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시작이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설상가상이다 이런 표현을 맞을지 모르지만은 코로나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타타는 이제 버스가 없이 트럭을 주로 생산하는데 트럭은 이제 이 국산이 이제 수출 안 할 때는 이제 내수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건설 경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건설용 장비들을 안 쓰게 되고 이게 이제 다시 또 가게 되고 아까 뭐 수입한 것들로 인해서 또 타격을 입게 되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그럼 단순하게 건설 경기 때문에 건설용 트럭만 그러냐? 그렇진 않고 이제 아주 소형 그 뭐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물류가 상당히 많이 멈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급격하게 갑자기 수요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시기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적 체력을 좀 비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차량들과 견주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자율차를 처음 선보인 게 2009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009년에 이미 미래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뀔 거로. 그러면 상당히 이제 10년도 전에 오늘과 같은 위기가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는 거고 테슬라 같은 데가 이제 설립이 된 게 200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 20년 전서부터 전기차의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거에 좀 둔감하게 간 것이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우리가 9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랑이기도 하지만은 또 국가의 그 주력 산업으로서는 책임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주요한 그 제품들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거든요. 그래서 요 기회에 저는 이 두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특별하게 세계 수준의 R&D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기를 기회로 좀 만들어야 된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근데 기업들이 사실상 또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에 측면도 대한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예.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그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현대차의 경우에도 상용차 부문 육성 정책을 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룹 차원에서. 다만 국내 생산이 아닌 해외 생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용차 같은 경우에 그 중국이나 이런 지역으로 신규 생산 시설들을 계속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펴서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그 상용차 생산 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됐죠. 다만 그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상용차로 특화되어진 그 전주 공장이 있는데 전주 공장의 이쪽에서 그 생산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전라북도도 상용차로 상당한 그런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텐데, 그런 그 기회를 맞이할 텐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주 공장은 지금 생산 능력에 미달하는 그런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위기 원인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냐? 지금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배기가스 규제로 인한 해외 그 자동차의 시장 잠식 이런 것들이 많이 꼽히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서 계속적인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해당 기업의 관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많이 알려지는 사실입니다만 현대차 전주공장 같은 경우에 노사 문제, 노사 갈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이런 것들이 전주공장의 생산 확대에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산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경영 전략을 펴기도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 들어보면 전주공장 생산 라인에 비해서 물량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차를 외국에다 생산 기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이제 경영진이 봤을 때는 뭐 노사 문제 심각하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고려된 문제들이다. 예,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신 회장님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뭐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타게 된 이유가? 지금 방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에 말하자면 서서히 위기가 찾아온 거지 뭐 코로나 때문에 딱 떨어져서 나온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정부에서 좀 아까 최초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이 상용차가 중대형 상용차가 90% 이상이 전라북도에 몰려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관심을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용차 말하자면 이 발전에 이쪽에 조금 등하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례로 보면은 지금 외국 자동차 상용차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판매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상당한 가격 할인이라든지 판매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는 그 선진 상용차들은 규모가 크고 양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 한 군데 조금 덤핑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국내 상용차들은 그게 안 돼요. 지금 승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말하자면 양적인 팽창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가지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용차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차를 하나 뭐 한다 하면은 대부분 부품들이 그냥 외국에서 들어와 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승용차 쪽에는 1차, 2차, 3차 벤더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차도 개발해보고 저 차도 개발해보면서 기술이 늘어났는데 상용차 쪽에서는 그런 기회가 별로 주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 본다면은 지금 그 위기 관계, 고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상용차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품들이 뭔지 찾아가지고 이거 국산화 시켜주면 쓸래.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럼 쓰겠다고 하면은 그거 과감히 지원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개발하는데 말하자면 일자리를 유지시킬 수가 있고 개발이 끝남으로써 맞바로 납품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 효과도 나오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거를 R&D라는 개념을 떠나서 정말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쳐다보면서 수입 대체 부품들을 국산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상용차들도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 그러면 경쟁력이 조금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이 특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가 얼마 동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뭐 몇 년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 기간만이라도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들어가는 군용차들, 그다음에 시도에서 갖고 있는 뭐 청소차라든지 관용차들 이런 차들 중에서 연륜이 좀 돼 가지고 폐차 기간이 뭐 한 2, 3년 남은 차들 이거 중고차로 수출해버리고 좀 많이 좀 구매를 해주고 한시적으로 뭐 코로나 기간만이라도 그다음에 그 상용차에서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번호판 이 숫자가 말하자면 묶여 있어 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차를 사고 싶어도 번호판이 없어서 못 사는 현장이 나오니까 물론 여러 가지 또 폐단도 있겠지만은 이 코로나 기간만이라도 이런 것도 좀 풀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지역에 있는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없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정치권이나 그 지자체 관계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치권하고 이제 뭐 행정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 부분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돼 왔는데 왜 그동안에 그렇게 대처를 못했느냐. 거기에는 분명히 정치권과 행정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디 보니까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이 좀 안 좋으니까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위원회를 이제 관 주도로 좀 만들기도 했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자동차 산업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좀 대조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분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별 기업의 큰 대기업의 문제를 이제 정치권이나 행정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뭐 앞뒤가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또 해야 될 역할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이제 신 회장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좀 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산업 위기 지역은 또 한 번 더 연장이 돼가지고 아직 좀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위기 지역은 이제 더 이상 뭐 저희가 볼 때는 연장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올 연말 정도가 되면 이제 종료가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 전북의 자동차나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좀 특별 지원하던 것들이 이제 많은 게 종료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2년, 3년의 이제 특별 지원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의 예타 면제 사업도 또 그동안에 진행이 됐고 뭐 지역에서 전략 산업 올리라는 것도 다 올렸고 이번에 뭐 뉴딜 산업에서도 또 정부에서 건의할 걸 다 했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한 결과가 내년부터는 그러면 살아나느냐. 지금 이제 논의한 대로 내년도 여전히 불투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2,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잘 한다고 했지만은 준비가 뭐 우리 전문가들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부족한 거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판을 좀 다시 짜는 그게 필요하다. 늦었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 뭐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군산 같아도 이제 대체 부품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것도 계속 해왔고 중고차 수출 복합 단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김제 중심으로 해서 특장차를 또 특화시키는 것도 지금도 하고 있고 새만금의 GS에서도 특장차로 진출하겠다라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도 두산 인포르코 하나만 있었는데 현대에서도 건설기계를 옛날 현대 풍력공장에다가 건설기계를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상용차나 승용차로만 국한하면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중대형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만 이게 지금 논의만 되고 있지 우리 앞에 당장 내년부터 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결실이 지금 없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머리를 좀 정치권에서 맞대야 된다. 왜 신현태 회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일을 타 지역에서 남의 지역 일을 그렇게 안 봐줘요.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 예산 10원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지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이걸 봐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정치권이 좀 특별하게 좀 각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좋은 상황이라고.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정치권의 이제 비판적인 말들을 하신 그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 여기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 원팀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개별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문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것은 도당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무슨 팀을 만든다든지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치권의 역할. 먼저 그 정치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유리할 수가 없죠. 네, 뭐 숫자나 이런 우선 것들은, 예. 일당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나치게 우리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그 전라북도 경제 규모, 재정 규모와 관련되는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의 이 산업 육성 정책에서 투자된 그 예산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제가 해본 건 아니고 몇 년 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적어도 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한 10여 년 이상 기간에 걸쳐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된 산업 분야별 예산의 분포를 보게 되면 자동차 기계 산업 분야에 거의 한 40%가 투자가 됐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자동차 기계 산업 분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나 지원이 지자체 차원에서 볼 때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자체의 그 역량과 되어지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관심도 많고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다. 다만 지역의 경제 규모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충분히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기업들의 수용력이 그렇게 있었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부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상용차만 우리가 이제 국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선 그 상용차 생산 대수가 전라북도 전체 다 해봐야 완성차가 한 7만 대 정도, 지금 현재는 한 6만 대 수준밖에 안 되는군요. 6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 생산 규모로는 부품 기업들이 이들 기업만을 대상으로 납품을 해선, 생산을 해선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품 기업들이 독자적인 그 생존 전략을 얼마나 추진해 왔고 노력을 해왔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술 문제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는 그 산업 육성 그런 재원 가운데 40%가 투자되어지는 그런 기간 동안 기업들이 지역 기업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역의 모기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서 글로벌 그 소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품 업체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느냐. 물론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그 부품 기업들이 규모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은 매출액이 500억 정도도 되지 않으면 기업으로 칠 수도 없는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납품 규모가.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들이 그러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R&D도 공동으로 기획해서 그런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전라북도에 있는 그런 부품 기업들도 그런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 이제 앞으로의 이런 그 상황에서 앞으로는 기업들도 지원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방금 그 규모 말씀을 하시고 기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나간 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는 업체를 보면은 본사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수도권의 본사가 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이 됐다고 하지만은 그 지원이 전라북도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 R&D나 모든 기능들이 전부 본사 쪽에 가 있고 여기는 단순 그 제조 공장 역할을 하는 그 영향도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의 과거 지원에서 본사를 일로 유치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 지금부터라도 있는 지역 업체들이 정말 역량을 좀 키워가지고 독자 브랜드를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하도록 좀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들은 상용차에만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승용, 상용 다 이렇게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거의 뭐 정확하게 몇 년이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과거로 한 10년 전으로 올라가 봐도 두 개 회사에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네. 라인 자체를 예? 특히 상용차, 뭐 승용차는 그나마 괜찮은데 GM을 거래하면서 현대를 거래한다든지 이거는 거의 차단 요사이 와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에 이제 GM을 거래하던 업체는 실제 상용차 거래가 몇 개 업체만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가 달라가지고 승용차는 뭐 하루 그냥 내내 아니면 뭐 24시간 돌려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상용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혼용에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GM이 빠지면서 남아있는 업체들은 이제 상용차밖에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상용차로 변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자체 이제 관심과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가 가지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지원 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권에서 더욱 그 정부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받아오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자체 자체 예산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원의 여력이 별로 없어서 중앙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요한 그런 연구개발 사업이나 또는 이 기업 지원 사업들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그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이고. 또 지자체에서 이제 그걸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응 자금으로 해서 중앙 정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그러한 그 기획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문제는 있죠. 그 예산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정부의 그 예산을 우리가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잘 전달되고 기업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었느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한계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그 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 활동은 이 전라북도의 그 산업 육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일당백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상용차 산업의 현재 상황, 위기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돌파구는 없는 것인지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사업 모델로 한계가 좀 있다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수소 관련된 상용차 뭐 수출 계획 이런 거 발표했습니다만 도내 상용차 산업 재도약을 위해서 어떤 발전 전략을 좀 세워야 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 뭐 다양한 모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제 군산으로 국한되는 얘기 같지만 이제 전라북도 일이기도 한데 한 가지 기회가 남은 게 이제 군산형 일자리, 우리가 흔히 또 상생형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게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모델이 성공하냐 안 하냐가
우리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재기할 수 있냐 아니면 또 이대로 계속 어려워지느냐라는 그런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군산의 일자리에 이제 그 핵심 기업이 이제 명신이지 않습니까? GM 자리에 이제 있는데 근데 명신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신하고 이제 에디스 모터스, 대창 모터스, 그다음에 이제 MPS 코리아, 이시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대상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만으로 우리가 국가 예산을 신청해서 이 기업들을 살려서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 기업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적으로나 규모 입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생 일자리는 이미 이제 정부에 신청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추가 보완해서 어려워진 타타 대우 지역을 군산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면은 더 한다고 전라북도까지 한다고 하면 현대차까지 넣었으면 더 좋은데 한다라고 하면 하고 거기다가 우리 신현태장님도 앞에 와 계시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몇십 년 동안의 자동차 부품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어렵게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군산행 일자리에 넣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조금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것들 가지고서는 정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해도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오늘 조금 전체 파일을 좀 키워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수소차 이런 것들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예. 우선 이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소시켜주는 이런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지금 회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자금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원을 받으려고 보면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것들을 빨리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영 자금도 지원을 하고 또 고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 자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이제 그나마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사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의 기반은 전라북도 내에서 보면 매우 잘 구축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없어지지 않도록 현재 있는 기업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 예.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그 전략을 펴나가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소 전기 자동차나 또는 승용 부문에서 군산의 그런 그 명신 등의 그런 전기 자동차 이런 그 친환경 자동차로의 어떤 전환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그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상용차 부문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 그 육성을 위한 그런 기술 개발 기반들의 구축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니까 예태보리 사례가 상당히 재미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태보리는 그 스웨덴의 그 제2위 도시죠. 그런데 그 볼보 상용차 공장이 그 있고 또 본사가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창업이 이루어졌죠. 그래 1920년대부터 이제 그 볼보가 그 생산을 시작했으니까 상용차 부문에 전통이 깊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태보리가 이제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업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이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침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예태보리시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한 게 바로 이 볼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상용차 부문을 중심으로 육성을 했고 지금 볼보 자동차가 예태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기술 선두 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 플래툰이라고 하는 이 자율 군집 운행 뭐 기술 같은 것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이미 그 한 유럽에서 한 1,100km 정도에 이르는 그런 시범 이 플래툰 그 시범 사업도 했고
아주 앞서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구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했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 볼보가 필요한 그러한 전략, 그 볼보의 그 성장 전략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이 예테보리시 스웨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원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춘. 그래 특히 이제 그 기술 개발 가운데도 이 볼보 같은 경우는 예테보리시 같은 경우에는 볼보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부터 중요시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전라북도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기술 기반이 충실히 갖춰질 수 있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지능형 자동차로 해서 미래형 자동차가 이제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그리고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도 펴고 기업들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태보리 사례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런 게 하려면 그 뭐 우리 전라북도에서 군산 상용차나 전주 뭐 현대차나 이런 상용차 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점 지역이고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안 있어서 저희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저 친기업적인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본사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전라북도 지역에 현대 전주 공장이 있는데 이 전주 공장을 앞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국내 생산 거점만이 아니고 미래형 자동차의 수출 거점으로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대자동차 차원의 본사 차원에서의 어떤 이 경영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그 나온 것처럼 전라북도의 부품 기반, 부품업체 기반도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진 게 뭐냐?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건 제가 보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지역의 노사 대타협을 이루어서 정말 친기업적인 그런 노사 문화가 정착되고 그래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것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지자체의 그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다수서 전라북도 사용자 부품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GM대우가 이제 문을 닫은 마당에서 상용차 산업까지 무너질 경우 전북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과 고용, 수출 등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제 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사와 노조, 행정, 정치권이 어떤 자세로 현재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할지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부터. 예, 우리가 이제 미래를 과거는 하여튼 뭐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타당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 같아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주력을 항공 모빌리티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도 조선업이 지금 세계 1위지만은 로봇 산업을 강점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금 과연 지금 전기차가 대세라고 그래서 이 전기차를 가지고 먹고 살겠다. 이건 미래에 대한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를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수소가 그래도 전주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게 이제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주와 군산과 요 인근 지역을 전주 중심으로 해서 좀 수소 경제를 좀 발전시키는 것도 이제 큰 그림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가 가진 자원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라북도가 그런 부족함을 극복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드는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이 정치인들께서 일당 100의 역할을 좀 해주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회장님. 예, 저희들 부품업체에서 앞에 많이 거론됐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업체들이 규모가 적고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한 개 기업의 어떤 지원보다는 2개, 3개 기업을 묶어가지고 부품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좀 모듈화 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해서 이것이 완성차 소유가 아닌 우리 개발한 부품 업체로 해가지고 지금 뭐 명신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고 에디슨이나 이쪽에 전기차 클러스터도 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자기네들이 쓸 테니까 만들어 놓은 걸 좀 줘라. 개발하지 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부품 협의회에서 몇 개 전문 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해서 모듈화되어 있는 부품을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오는 업체,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체 양쪽에 다 팔 수 있고 더 나아가면 해외까지 판매가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말하자면 그 R&D 자금을 좀 모아줬으면 하는 것이 뭐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뭐 돈 좀 빌려줘 자금 연장해줘 그거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지금 현재 기업들에게 대출돼 있는 부분 회수는 하지 말고 현상은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 대신에 미래 먹거리로서 이렇게 우리가 부품을 좀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자리도 유지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GM대우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엄청난 후폭풍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고 하청업체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군산은 물론 전북 전체가 고용 위기에 내몰릴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상용차 산업 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용차 산업이 전북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전북 상용차 산업이 예전에 화려한 전성기를 되찾기 위해서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자구책 마련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그늘 짙은 전북 경제도 훈풍이 깃들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